자, 오늘 이 시간에는 등기법, 주등기와 부기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주등기라는 것은 등기부 등본에 순위 번호가 하나씩 부여되는 것을 주등기라고 합니다. 자, 부기등기는 그 순위 번호 하나에 그 권리 내용에 연결되는 권리 사항을 부기등기로 가지 번호로 해서 등기를 기재하는 것을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리 상황에 계속 동일성과 연관성이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가지번호로 부기등기로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등기는 새로운 권리가 생성되는 것을 주등기, 또 부기등기는 그 권리에 파생되는 권리를 부기등기,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고 마치시면 됩니다. 자, 주등기를 하는 경우와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등기법에서. 자, 그러면 문제 1번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러면 주등기를 찾으면 되겠죠. 자, 환매특약 등기 1번 환매특약이라는 용어를 아셔야 되죠. 자,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하는 것을 환매계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매도인이 다시 사겠다는 계약을 환매계약이라고 그래요. 그게 반드시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을 전제로 해서 또는 매매든 교환이든 어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내가 사겠다는 것이 환매 등기입니다. 당연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 나서 그 번호에 가지 번호로 부기 등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환매 특약은 별도로 혼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먼저 팔아야 다시 되사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환매 등기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로 다시 매도인이 사겠다는 기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환매 특약 등기라 그럽니다. 자, 환매 특약 등기는 당연히 부기 등기로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권리 소멸 약정 등기. 어떤 약정이라는 거, 권리 소멸의 약정이라는 것은 특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권리가 소멸할 수 있는 조건과 기한이 충족이 되면 소멸한다는 어떤 특약을 했을 때는 그 특약에 관련된 등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부기 등기로 하는 거죠. 그 권리로 인한 권리 소멸 약정이니까 당연히 부기 등기로 가는 겁니다. 자, 3번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원래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만 나오면 주등기로 하는 거죠. 자, 건물 소유자에게 돈을 대여금을 빌려줘서 피담보 채권이 있어서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주등기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건물 주인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전세권자한테 빌려준 겁니다. 세입자한테. 그러니까 보증금 한도 내에서 전세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한도 내에서 그 전세권자가 다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한도 내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니까 당연히 전세 등기 밑으로 부기 등기로 들어갑니다. 지상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이든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이든 무조건 부기 등기로 들어간다는 거 놓치면 안 되죠.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로 들어갑니다. 부기 등기로. 전세 보증금 한도 내에서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전세권자한테 빌려줍니다. 만약에 전세권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으면 원래 건물 임대인에게 채권 압류로 해서 그 보증금을 회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민법 문제에서 나오죠. 자,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부기 등기로 기재가 됩니다. 자, 4번 저당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저당권자가 신청하는 임의 경매든 전세권자가 신청하는 임의 경매든 일반 채권자가 신청하는 강제 경매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새로운 압류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된다는 거죠. 새로운 효과, 법적 권리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등기로 잡아줍니다. 갑구에 새로 번호를 따서 이 부동산은 이제 경매가 진행하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반드시 주등기로 하는 겁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저당권 실행뿐만이 아니라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든 일반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반드시 주등기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부기 등기로 하는 경우가 아닌 주등기로 하는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답니다. 제3자가 승낙을 하면 자기 거 권리 소멸하라는 것을 승낙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을 때 자기 거 소멸하는 것은 직권도 소멸하지만 제3자의 승낙이 있어가지고
그 제3자의 승낙에 의해서 등기를 잡아준다는 것은 그 제3자의 승낙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권리의 변경 등기는 그 윗순번 선순위의 부기 등기로 잡아주는 겁니다. 선순위의 부기 등기로 하겠다는 것을 후순위 제3자가 승낙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기 등기로 가는 거죠. 이게 부기 등기는 제3자보다 순번이 빠를 수밖에 없죠. 자, 선순위의 부기 등기로 가는 거니까 그것을 인정했답니다. 제3자의 승낙. 그러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을 때는 그 권리의 변경 등기는 자, 부기 등기로 가는 겁니다. 제3자의 승낙이 있으니까 그 권리 부기 등기 하는 것을 승낙했다 이겁니다. 됐죠?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는 부기 등기고, 만약에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그 제3자의 후순위로 주등기로 할 수밖에 없죠. 주등기가 유리하고 부기등기가 유리하고 그런 것은 순번에 의해서 따지는 거지. 야, 기계적으로 주등기가 유리하고 부기등기는 불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순번이 먼저 있으면 유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의 승낙이 있을 때는 위 선순위의 부기등기로 잡아줄 수 있다. 제3자가 승낙을 안 하면 후순위의 주등기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은 답은 4번이고, 문제 2번.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제3자가 있죠.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가 승낙이 없으면, 이런 문장이 나오면 바로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후순위 주등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을 생각해야겠죠.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거, 당연히 후순위 주등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자, 환매특약은요 제3자 승낙하고 관계없습니다. 제3자의 승낙이 있거나 말거나 무조건 부기등기로 가는 겁니다. 환매특약 등기는 제3자가 승낙을 하고 말고가 없다. 무조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이 부기 등기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상권의 이전 등기. 지상권의 이전 등기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반드시 주인이 바꿔졌으니까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소유권에 관련된 이전 등기만 주등기로 잡고, 소유권 관계없는 나머지의 권리상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잡아주는 게 원칙입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권리자만 바꿔지는 겁니다. 내용은 동일하고,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상의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잡아주는 게 원칙입니다. 지상권의 이전 등기는 지상권자만 바꿔졌다 이거죠. 지상권자만 바꿔진 겁니다. 지상권의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상권의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는 겁니다.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도 부기 등기가 원칙이고, 전세권의 이전 등기도 부기 등기가 원칙입니다. 자, 어떤 등기만 주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입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는 부기 등기로 잡아주는 게 원칙이다. 왜? 권리가 계속 연속이 되면서 그 행사하는 자만 바꿔진다. 이렇게 얼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인이 바꿔지는 거죠. 권리가 아예 바꿔지는 겁니다. 소유권이. 그래서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지상권의 이전 등기는 당연히 부기 등기죠. 자, 3번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기. 등기 명의인 하면은 사람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이름이 변경됐답니다. 개명 딱 하면 되죠. 자,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기 개명이다. 내가 개명하는데 나 혼자 그 원래 모든 내용의 이름만 바꾸는 거죠. 개명했는데 주등기 딸 이유가 없죠. 그래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도 부기 등기로 이름만 고치면 됩니다. 모든 내용을 물고 들어가면서. 그래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도 부기 등기로 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부동산 표제부에 있는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가 있어요. 지목이 변경됐다든가 면적이 변경됐다든가 소재지가 변경되는 거. 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반드시 주등기로 갑니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부기 등기로 가는 겁니다. 개명은 부기 등기로 하지만 부동산의 주소지, 면적 또는 지목이 변경됐다. 그러면 무조건 주등기로 갑니다. 부동산 표제부는 부기 등기가 없습니다. 부동산 표제부에 관련된 변경 등기는 무조건 주등기만 한다. 됐죠? 자, 등기 명의인 이름이 바꿔진 것은 부기 등기로 한다. 당연히 주소지, 명의인 주소가 변경되는 것도 부기 등기로 가는 겁니다. 소유권자 이사 가는 거, 그것은 부동산 표제부가 아니죠. 개인의 사람이 이사 가는 거죠. 이런 것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 그럽니다. 개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람이 이사 간다든가 이런 것은 부기 등기로 기록을 합니다. 자, 문제 4번.
지상권 위에 설정된 저당권 이전 등기. 당연히 지상권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이전 등기. 지상권 목적의 저당권이죠. 지상권 목적의 저당권이든 일반 저당권이든 저당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외의 권리죠. 이건 부기 등기로 가는 겁니다. 부기 등기로 간다. 5번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 증액의 변경 등기. 이 증액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바꿔졌답니다. 금액이 바꿔질 때는 반드시 제3자의 승낙의 여부에 따라서 등기가 기재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금액이라는 것은 나중에 경매가 되면 배당금에 대한 배당 순위도 바꿔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당액에 대한 금액까지도 중요한 거니까 금액에 대한 증액이라든가 금액에 대한 감액이라든가 채권 체계의 증액에 대한 변경 등기는 후순위 권리자가 승낙을 해야 그 변경 등기에 부기 등기로 증액이 되는 거지. 후순위 권리자가 절대 승낙 못하겠다 하면은 변경된 증액만큼을 후순위 주등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체계의 증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금액에 대한 감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던가 증액이라든가 감액이라든가 그런 단어가 나오면 후순위자의 승낙 여부가 중요하다. 후순위자가 승낙하면 당연히 부기등기로 갈 수가 있지만 후순위자가 승낙이 없으면 반드시 그 후순위자의 뒷번호로 주등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증액이라든가 감액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후순위자의 승낙이 있어야 부기등기고 후순위자의 승낙이 없으면 후순위 번호로 주등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돈에 관련된 것은 후순위자의 승낙이 중요하다.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로 갈 수가 있지만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가야 된다. 이 주등기는 뒷번호의 주등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 돈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5번에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 증액에 관련된 변경 등기는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가야 됩니다. 승낙이 있어야 부기등기로 갈 수가 있다. 문제 2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문제 3번.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또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그러면 주등기를 찾으면 되겠죠. 자, 저당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외의 권리는 무조건 부기등기라 그랬습니다. 자, 부기등기로 갑니다. 자, 2번.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에 물고 있는 또 전세권이죠. 전세권 설정 등기도 당연히 부기등기로 가는 거죠. 전세권의 내용에 연관되는 권리니까 부기등기로 갑니다. 자, 3번. 부동산의 표시 변경. 부동산의 표시 변경은 표제부 등기입니다.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만 있어요. 행정구역 또는 면적, 지목 이런 것이 바꿔지면 무조건 주등기로 바꿔지는 겁니다. 자, 부동산 표제부의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무조건 주등기만 합니다. 주등기만.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4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이 저당권 설정이라는 말만 나오면 주등기로 가는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지상권 밑으로 부기등기로 들어갑니다. 지상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부동산 소유자한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자한테 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지상권 밑으로 부기등기로 기록이 됩니다. 5번 소유권 외의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는 아주 많죠.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근저당권 이런 게 전부 소유권 외의 권리죠.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의 등기. 자,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의 등기도 어떤 그 권리에 대해서만 처분을 제한하는 거니까 부기등기로 기록이 됩니다. 모든 처분 제한 등기는 무조건 부기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에 관련된 처분 제한은 주등기로 가는데 소유권 외의 처분 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간다. 자, 그래서 문제 3번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그러면 3번이 정답입니다. 부동산의 표시 변경, 표제부 변경은 무조건 주등기만 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문제 4번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 가등기가 권리가 이전된 거죠. 소유권이 아니라. 가등기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니까 소유권 외의 권리죠. 당연히 부기등기로 하는 겁니다.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하는 게 아니라 부기등기로 하는 겁니다. 소유권이 아니죠. 가등기 권자만 바꿔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자, 부기등기로 하는 거지 주등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등기로 하는 게 아니다. 자, 2번 권리의 변경 등기는 권리의 변경 등기 이해관계인의 승낙 정보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 승낙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이해관계인 뒷번호로 주등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해관계인이 승낙이 없는데 부기등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부기등기는 그 이해관계의 승낙하에 그 윗번호의 부기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의 승낙 정보가 없을 때는
부기등기로 기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승낙서가 없는데 그 후순위로 주등기로 가야 되죠. 부기등기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의 승낙 정보를 첨부하지 않을 때는 주등기로 간다. 이 주등기는 후순위 주등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로 해야 된다. 그렇죠. 말소 회복이 전부입니다. 전부 말소 회복은 당연히 새로 번호를 따주는 겁니다.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로 해야 한다. 옳은 것은 답이 3번으로 갑니다. 하지만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죠. 이게 전부인지 일부인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새로 번호를 따준다. 자, 주등기로 하는 겁니다. 자, 4번 소유권에 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소유권에 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은 소유권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주등기로 따주는 겁니다. 소유권 외의 처분 금지 가처분은 부기등기지만 소유권에 관련된 처분 금지 가처분은 주등기로 가야 됩니다. 부기등기로 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 소유권의 공유 지분에 대한 경쟁 등기. 공유 지분은 소유권의 일부죠. 공유 지분에 대한 경쟁 등기랍니다. 이 공유 지분 하나를 경쟁한다는 말은 다시 원래 동일성을 유지하고 기록이 잘못돼서 바꾼다는 말입니다. 동일성을 유지하고 기록이 잘못돼서 바꾼다는 것을 경쟁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일성이 유지가 되니까 부기등기로 가는 겁니다. 소유 지분에 대한 경쟁등기는 당연히 그 지분 내용만 바꿔지죠. 동일성은 유지하고 그래서 부기등기로 가는 겁니다. 경쟁등기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가는 겁니다. 경쟁등기라는 것은 원래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처음부터 기록이 잘못된 것을 경쟁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상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기등기로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주등기가 아니라 그래서 단번 문제 4번의 답은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면은 지문 3번이 정답입니다.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반드시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자, 이상 문제 4번까지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와 주등기로 하는 경우에 강의를 마쳤습니다. 자,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면서 여러 번 문제를 숙달하시기 바랍니다.